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부가 오래된 빚을 아예 탕감해준다더라. 빚이 많아도 신청만 하면 그냥 없애준다는데 진짜야? 요즘 뉴스에서 배드뱅크, 채무조정, 빚탕감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내용을 들여다보면 헷갈리는 용어도 많고 정작 내 상황에 해당되는지조차 판단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죠. 특히 은퇴 후 소득이 줄고 빚은 그대로 남아있는 어르신들께는 이런 제도가 마지막 희망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나도 신청하면 없어지는 건가?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인가? 하는 의심도 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은 최근 발표된 장기연체자 빚탕감 제도와 소상공인 대상 세출발기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어떤 분들이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하나하나 쉽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특히 진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신청해도 안 되는 경우를 구분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혹시 주변에 빚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이 아주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연체된 빚을 정부가 직접 없애준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되묻습니다. 아니, 나라에서 개인 빚을 그냥 없애준다고요? 그게 진짜 가능한 건가요? 그런데요, 이건 그냥 생색내기 정책이 아닙니다. 실제로 정부는 배드뱅크라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장기간 갚지 못한 채무를 정식 절차에 따라 소각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배드뱅크가 도대체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금융회사에서 오래된 연체 채권을 헐값에 사들이는 빚처리 전문기관입니다. 원래는 은행이나 카드사 같은 금융회사가 빚을 못 받은 채로 갖고 있으면 회계상 손해가 나고 채무자는 그 빚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잖아요. 이럴 때 배드뱅크가 등장해서 그 빚 우리가 싸게 사올게요라고 나서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분이 15년 전 카드값 1,000만 원을 연체하고 지금까지 갚지 못했다고 해볼까요? 이 빚을 금융회사는 이미 손실로 처리해놨을 수 있고 실제 가치도 거의 없죠. 이걸 배드뱅크가 예를 들어 20만 원 정도의 헐값에 사옵니다. 그리고는 상황을 판단합니다. 이 채무자가 형편이 너무 어렵고 갚을 능력도 없다. 그러면 아예 그 빚을 없애주는 소각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아무나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기본 조건은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채무자이며 소득과 재산 수준도 매우 낮아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유예나 탕감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부채 부담을 줄이고 극단적인 금융 소외 상태에 빠진 분들을 다시 제도권 안으로 불러들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제도는 단순히 눈 감아주는 게 아니라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정말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열심히 빚을 갚으려는 분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형평성도 같이 고려된 제도라는 거죠. 이렇게 배드뱅크는 그냥 빚을 대신 갚아주는 기관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제도화된 채무정리 시스템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배드뱅크 방식은 과거에도 몇 차례 시범적으로 진행된 적이 있고 이번엔 좀 더 정식화되고 규모를 키워서 재기 가능성이 낮은 분들을 중심으로 제도화된 빚탕감 시스템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비슷한 이름이 자주 나오는 새출발 기금과는 뭐가 다른 건지 헷갈리기 쉬운 그 차이점도 정리해 드릴게요.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십니다. 배드뱅크는 알겠는데 뉴스에 자주 나오는 새출발 기금이란 건 또 뭐예요? 그건 다르나요? 맞습니다. 두 제도는 이름은 비슷하지만 적용 대상과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이겁니다. 배드뱅크는 10년 이상 장기 연체자를 위한 빚소각 제도라면 새출발기금은 최근에 연체가 시작된 사람이나 연체 전 단계인 분들을 위한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즉, 배드뱅크는 이미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장기 연체자를 제도권 안으로 복귀시키는 것, 새출발기금은 아직 회생 가능성이 있는 분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마치 응급실과 재활센터의 차이와도 비슷합니다. 배드뱅크는 이미 중증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새출발기금은 이제 막 문제가 시작되었지만 열심히 갚을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죠. 새출발기금은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 채무 총액 15억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등 복합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며 소득 수준이 일정 기준을 넘거나 담보 자산이 많은 경우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배드뱅크는 이미 오랜 시간 신용불량 상태로 사회에서 소외된 분들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감면의 폭이 훨씬 큽니다. 최악의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는 빚 전액 소각이라는 극단적인 조치도 가능한 반면 세출발기금은 부분 감면 분할 상환이 기본입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적용 대상부터 보시면 배드뱅크는 7년 이상 장기 연체자가 해당되지만 세출발기금은 연체가 90일 이상이고 일정 소득 채무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 감면 방식도 다릅니다. 배드뱅크는 아예 원금을 소각해주는 구조이고 세출발기금은 일부 탕감 후 장기 분할 상환이 기본입니다. 신청 주체도 다르죠. 배드뱅크는 정부가 직접 채권을 사들여서 해결하는 방식이고 세출발기금은 금융기관이 직접 참여해 신청을 받고 조정하는 형태입니다. 특히 어르신들 중에는 오래된 채무 때문에 신용회복도 못하고 각종 지원에서도 배제된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분들은 세출발기금보다 배드뱅크 대상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반대로 코로나 이후에 갑자기 장사나 일자리를 잃으면서 카드 연체가 시작된 분들이라면 세출발기금 쪽이 더 적합할 수 있고요. 그럼 나는 이 제도에 해당될까?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겠죠. 정부의 비탕감 제도는 크게 배드뱅크와 세출발기금으로 나뉘는데 신청 대상이 조금씩 다릅니다. 먼저 배드뱅크는 이름처럼 아예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을 정부가 대신 떠안고 없애주는 방식입니다. 여기엔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중에서도 소득이 거의 없거나 신용점수가 매우 낮은 분들이 포함됩니다. 쉽게 말해 빚을 갚을 능력이 사실상 없는 상태로 인정돼야 가능한 겁니다. 반면 세출발기금은 조금 다릅니다. 이 제도는 사업 실패나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빚을 갚지 못한 분들을 도와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장기 연체 전에도 신청이 가능하고 정상적으로 상환 중이더라도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금이 15억 원 이하, 연체 기간 90일 이상,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 등 복합적인 조건을 봅니다. 그리고 이런 제도들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가능하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신청하느냐? 배드뱅크 방식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세출발기금은 신복이나 세출발기금 통합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 특히 요즘은 지자체나 서민금융진흥원 창구에서도 접수 안내를 해주고 있어서 동네 주민센터에 먼저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신청 전에 본인이 정말 대상이 맞는지 캠코와 세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사전 자가진단을 해볼 수 있는 도구도 제공하고 있으니 먼저 확인해보고 준비하시면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소득, 연체 기간, 채무 금액 등을 입력하면 내가 어떤 제도에 해당하는지, 신청이 가능한지 1차 확인이 가능하고 추가 상담 예약도 바로 진행할 수 있어요. 특히 고령자분들이 인터넷이 어려우실 경우 가까운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지점, 지자체 복지상담센터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먼저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 기존 금융기관이나 채권 추심 업체에서 임의로 빚을 감면해주는 건 거의 없습니다. 공공제도만 믿고 있다가 오히려 연체가 쌓이고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향후 복구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따라 지금 바로 신청 가능한 세출발기금을 활용하거나 추후 배드뱅크 도입 소식을 꾸준히 확인하면서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혹시 지금 오랫동안 갚지 못한 채무 때문에 신용회복도 못하고 미래를 포기한 채 살아오신 분이 계신가요? 이 제도는 그런 분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단순한 탕감이 아니라 다시 제도권 안으로 돌아와 당당하게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장치입니다. 이번 영상이 혹시라도 누군가의 재기의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 더 쉽게 전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